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경에 7월 FOMC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번 FOMC가 지나면 다음 FOMC가 9월인 만큼 사실상 이번 파월의 기자회견은 앞으로도 당분간의 행보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관심이 많았습니다. 약 99% 압도적으로 예상 비율이 많았었던 7월 25bp 금리 인상이 실제적으로도 결정이 되었고요.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누구나 알 법한 발언을 파월이 말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필요하면 양적 긴축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연준 의원들도 금리 인하를 가시권에 두고 고려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고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스탠스가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6월 CPI가 잘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실물 경제에 있는 기업가들과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골고루 분석하시면서 밸런스 있게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시장은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약 8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내년 3월경 정도에 가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OMC로 인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하반기, 특히 금리 동결이 지속되는 동안 이를 능가할 암호화폐만의 호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나 비트코인 반감기 이런 것은 우선 제쳐놓고 당장 올해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승리나 혹은 암호화폐 법안과 관련해서 미국 양당의 협력적인 조치 그리고 리플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와 진행 과정들이 결국에는 호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리플 소송 관련해서는 어제도 자세히 말씀드려서 오늘은 리플 최고 법률 고문의 발언을 잠깐 언급드리면 그는 SEC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자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SEC 항소에는 이미 리플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항소 법원은 판결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큰 범위로 증폭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SEC가 암호화폐 자산의 증권이라고 주장하려고 시도하는 수많은 기소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소를 가게 되면 항소 법원이 토레시 판사의 결정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각에도 우롱하고 있는 정치계 비전문가들에게 의침을 놓는 사법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암호화폐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주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당론에 따라서 35대 15의 찬성으로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부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면서 암호화폐의 호의적인 법안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민주당 맥신 워터스 의원, FTX 샘 뱅크먼과 아주 친밀한 사이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녀가 해당 법안들을 크립토 희망사항이라고 평가절하했다는 소식은 다시 한번 미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양당이 분열이 되어 있고 정치적인 소신보다 단기적으로 내게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따라서 스탠스가 달라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리플 소송이 리플의 승리로 1차적으로 결론이 났지만 정치계에서 보여주는 이런 혼선과 대립각은 사실상 암호화폐의 미래를 최소한 미국 내에서는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하원금융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법안 안에는 토레시 판사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판매 시에 투자 계약 증권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안 문구까지 등장하면서 리플 소송의 법제화를 진척시키려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과 증권과 그리고 투자 계약의 상호 관계의 기본적인 태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달러의 패권에 입각하여 반대를 일삼는 모습은 지나치게 폐쇄적인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 법안은 리플 소송만큼 지지부진한 속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선 전까지 이런 스탠스는 일보 진전하다가 다시 일보 후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대선을 앞두고 혹은 대선 이후에 뭔가 큰 변화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의 X가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도지코인에 대한 호재가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기관 전용 암호화폐 리서치 책임자가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는데요. 그에 의하면 X는 애초에 암호화폐가 필요하지 않은 애플페이나 그와 비슷한 결제 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이 되고 도지가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도지가 채택이 되면 변동성이 훨씬 더 커져서 결제에 끔찍할 것이라는 점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슈퍼 앱으로 칭할 수 있으려면 도지로 한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월 스텔라 루멘, 리플, 솔라나 투자 펀드의 총 운용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텔라 루멘 투자 펀드는 7월 62.7% 증가를 했고요. XRP 기반 펀드는 약 33.2%, 그리고 솔라나 기반 펀드는 약 55.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1,300만 달러 유출을 겪으면서 리플 소송 결과적으로는 증권성 여부에 휘말렸던 알트코인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8월 한 달도 리플 XRP 유동성을 증가하고 기관의 유입이 더 활발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